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 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의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정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하반기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2025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핵심 목표로 삼아 요금의 현실화, 노후시설 정비, 용수 공급 기반 확충, 그리고 수질 개선과 재이용수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쪽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입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2,131억 원, 하수도 1,107억 원으로 총 3,238억 원 규모입니다. 상반기에는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총 체납액 약 191억 원 중 41%인 7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올해까지 3년간 매년 8에서 12% 인상 중입니다. 현실화율은 23년도 79.6%에서 24년도 말 84%까지 올랐으며 하수도 요금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0%씩 인상하여 올해 말에는 현실화율 44.6%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 특별 징수 기간 운영,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산 재평가도 병행해서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고 경영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 5쪽 수도 계량기 무선 검침 시스템 확대입니다. 현재 무선 검침률은 약 49%이며 하반기에 난 검침 지역과 고장이 잦은 단말기 교체를 완료를 하면 50%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단계적인 검침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해서 2030년까지 전체의 80%를 무선 검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검침의 정확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입니다. 7쪽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수장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상수도관 21.3km 구간을 교체를 해서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량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질 수압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누수사고 대응 훈련과 함께 싱크홀, 밀폐 공간 사고에 대비한 안전 훈련도 병행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 수도시설에 대한 선제적 개선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0쪽 신규 정수장 건립입니다. 2030년 이후의 생활용수 부족분 해소를 위해 지난해 S전자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이양받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업용수 15만 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 정수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68억 원이며 올해 9월부터 설계 용역을 시작해 30년 가동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9년도까지 단계별로 약 3,8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배수지 등 11개소를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팽성이, 브레인시티, 고덕 국주화 배수지 3개소에 대해 상부 공원 조성과 함께 본격적인 용수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14쪽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하수 증가에 대응하여 노후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전 증설하고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통복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노후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일일 10만 톤 규모의 시설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올 2월에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약 7%이며 2028년 1월 공사 준공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 14, 15통 이런 지역 발전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들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덕이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1일 2만 2천 톤으로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10만 8천 톤이며 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통북천과 서정리천의 수질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처리 제2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고덕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수를 고덕 산단 내 가스 공급업체 3개사에 1일 2만 4천 톤의 제2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로 3.5km 등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5억이며 원인자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1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도 착공하여 27년도 준공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하수광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광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광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민 생활 환경과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현 4기 등 5기 지역에 대해 오수관로 96km, 3천여 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며 사업 기간은 사업 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4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총 1,668억 원을 투입을 해서 68km 구간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도 착공하여 29년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부터 31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의 핏줄이다,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은 뼈와 살이다. 그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상하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죠. 끝이 없고 노관로까지 해서 관리하시기에 상당히 많고 또 재정 압박도 계속 받으시고 해서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4페이지에 보면 특별 징수 기간이 있어요. 체납 요금에 대해서 체납자가 장기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 징수 기간까지 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특별 징수율도 41%밖에 되지 않고 그걸 45%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건데 60%도 아니고 41%에서
5%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7월부터 9월까지. 도대체 체납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가 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일반인들 가정은 아닌 것 같고. 예, 저희가 전체 체납 현황은 저희가 한 그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99% 징수율로 해서 한 1% 정도 미만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특별 체납이라는 거는 특별 징수 기간 고 1년에 3번을 하고 상반한 게 하반기 그다음에 마무리해서 그 기간만 하기 때문에 요 기간에 부과된 금액의 징수율이 좀 대상자가 특별 징수 대상자가 도대체 예, 저희가 그 기간에 부과 건수는 한 5,900건 정도 해서 19억 정도 되는데 예.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가 징수한 게 7억 8천만 원 정도 돼 갖고 41%인데 요거는 기간에서 그렇게 짧아서 그렇지 요게 연말로 지나면은 완납률이 높아서 저희가 전체는 1% 정도 이제 부가 미징수율이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45% 목표인데 나머지 연말에 다 예, 체납자들이 다 저기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돼요? 예. 일반 가정집이에요? 이게 41%라는 거는 저희가 상반기 특별 징수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이제 그 3회 이상 체납이거나 고액 체납자들을 3회 이상. 중심으로 예. 고액 체납자들 1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을 잡았고 그 대상 중에서 41%를 저희가 받아냈다라는 얘기고요. 전체로 관연도 건은 저희가 지난번 현황으로 봤을 거의 때 뭐, 99.6% 99 정도 그래요? 받아 있고 지금 이제 올해 다만 25년도는 부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체납액이 거의 거의 없다라고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9%네요, 그죠? 네, 관연도에 99.9%까지는 보면 아니지만 90, 전체 평균이 99.6%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걱정할 보고받았습니다. 건 아니네요,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선 검침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전수가 86,7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수기가 거기에 한 44,000, 뭐 51% 정도 되고 무선 검침 단말기가 48%, 49%인데 지금 무선 검침기 또 아직 이게 전체 다 무선 검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무선 검침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업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예, 저희가 목표를 현재는 2030년까지 80%를 잡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예, 그게 이제 급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내구 연수가 한 8년 내지 6년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점차적으로 한 10%, 15%씩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매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분배할 수 있는 효율. 재설치까지 재설치라는 게 2,100전이 있는데 재설치 양을 따져 보면 이 단말기 무선 검침 설치는 계속 사업이에요. 그죠? 그죠? 예, 매년 발생되는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난검청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저희가 이제 검침을 하다 보면 그 검침 지역이 뭐 사람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 뭐 물에 침수가 돼서 사람이 검침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이제 산 같은데 중턱에 있어서 사람이 못 올라가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지역이 이제 검침원별로 일부 있어서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도계획과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유수율이 23년도 25년도 보면은 89.4에서 89.7이에요. 0.3 정도인데 목표는 90%거든요. 되게 이 정도면 비율이 유수율이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가나요? 저 서울 같은 데가 사실은 가장 높고요. 서울은 한 95%까지 95% 정도. 올라가고요. 아래쪽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 뭐 60% 선까지 내려가는 시군도 많이 있고요.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90% 정도면 그래도 상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현대화 사업 추진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지금 안심할 정도는 아닌가요? 수돗물은 사실은 안심하고 문제는 없는데 그렇죠. 사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 내부 관로 때문에 오염되는 부분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녹슨산소 개량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하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저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심 확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 검증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서 수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했고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한 1년에 한 120건에서 130건 정도씩 아,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안심 확인제는 시민이 직접 예. 확인 가능하잖아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현장 출동해서 채취하고 시료 확인해서 수질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고 그렇게 예. 합니다. 이거 스마트 관망 관리는 어떤 센서로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1년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저희가 한 84개 블록이라고 블록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블록별로 해서 이제는 누수 탐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CC를 집어넣어서 관로가 어떤지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거를 하는 용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의 정확도는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저희가 그 센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센서가 확인 안 되는 거는 CC를 집어넣습니다, 직접. 그래서 그러니까 관로 상태를 볼 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팽성 지역의 어느 지역이다 그런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봤을 때 물 사용량이 옛날에 패턴이 틀리다 그러면 저희가 알거든요. 그 네.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GIS로 상수도 간만 관리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GIS는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수도 관로에 대해서 GIS상을 도면으로 이렇게 네. 그 위로 맞춰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서는 모든 기초 자료는 그거로 활용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새로 묻는 수도관은 무조건 다 GIS를 GIS 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저희가 모르는 관로들은 이제는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수도 시설과 간단히 보겠습니다. 신규 정수장에서 지금 고덕면 동청리인데 이 원인자 부담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요. 예. 전에 지원금 성격으로 다 지원금으로? 700억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700억. 예. 이게 전체 사업비가 256억인데 원인자 부담금 사업은요. 네. 총 15개 사업장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 7개 정도가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냥 금액이 한 11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진행 순서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이제 30년 이후에 가동될 예정이네요. 예. 3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 중인 거고. 실시 설계를 하려고 예. 다음 추경 때 한 80억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 알겠습니다. 하수가 보겠습니다. 지금 신대동은 공사 7% 진행되고 있네요. 예, 금액으로는 7%고 실공사는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여기도 초긴 처리 시설이 들어가죠, 당연히. 아, 여기는 수질 자체가 초응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여기는 안 예, 들어가요. 예, 예. 이게 제2용수에만 들어가나요? 아, 제2용수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예, 예. 안성전 수계 가지고 이제 그 초응인 저게 이제 그 구역이 따로 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통복 민자는 이제 수질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 맞추고 있어요. 예, 예, 예. 초긴 시설을 안 해도 네, 네. 안성천에는 관계 없습니까? 네, 네. 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예, 예. 총인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총인 그 수질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 의도인 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스 공급업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제2용수는 가스 공급업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하공공은 배달이 쪽으로 다시 재이용하는 거고 예, 이화 처리장은 배달이 쪽으로 배달이 하고 쪽으로 있습니다. 하는 예. 거죠. 예. 28년이면 다 완료가 되네요. 예, 제2용수는 28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저 통복 공공화수처리 제2용수 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2용수 어디로 쓰는 거죠? 기존에 현재 그 통복 처리장에 이제 통복천하고요. 네. 그 똑같이 지금 쓰는 겁니다. 처리장만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제2용수 매설 공사를 지금 완료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네, 여기다 5월 15일 날 이제 그 우기철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요. 네. 10월 15일 날 착공 예정입니다. 다시 재착공. 7월 15일? 10월 15일입니다. 늦어졌는데 여기에는 계획에는 5월 달에 이미 끝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우기철이라 저희가 그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이게 아직도 지금 6개 사업 말고도 더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예, 현재 좀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돼 있는데 그 국도비로 전부 매칭이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몇 프로나 돼 있습니까? 지금 국리 방출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토지노연 기산건관 이제 그거는 아직 지금 설계- 신규 사업 지원을 저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직 받지 못하신 거고. 네네. 내년도에 지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도 30년까지네요. 예예. 하수 관련 거의 다 분류식이죠. 요즘에는 합류식 없죠. 다 분류식이죠. 예, 다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기 때 하수관로 문제로 피해를 많이 봤죠. 과장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아니죠. 그 한 단계 위가 극한호우라고 그러죠. 한 시간에 50mm 이상 오는 거. 예. 이제 그게 무서운 건데 흑슬림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100년, 200년에 한 번씩 극한 호우가 오는 것이 이제는 매년 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 농수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 100년 동안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비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에 극한호우 때 그 피해 났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올 1년 내내,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올 5월, 6월까지 구조적인 문제는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좀 계속 작업을 해왔고요. 이제 가장 이제 쉽게 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바지가 이제 그 그렇죠. 막힘으로써 일어나는 도로 침수들이 있어서 저희가 평택시 관내 빗물바지가 한 5만 6천 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대비해서 준설은 뭐 3월부터 계속 2회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작년에 일어났던 구간 위주로 해서 준설을 해왔고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평택역이나 농성이나 작년에 주요났던데 이제 사업비 투입해서 개선을 했고 빗물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읍면동에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주고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확실하게 민원이 좀 적었고 빗물바지 문제는 그때그때 청소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없지만 저희가 지금 협의나 뭐 도로 할 때 협의나 이럴 때는 기존의 빗물바지 외에 더 큰 용량으로 더 넓게 1m 이상 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급한 거는 또 재시공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둘 수는 없고 뭐 여기서는 아니지만 수문 관리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뭐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단 페이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근도시 5사는 무선 원격 검침을 100% 바꿨어요. 상당히 인근 시기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좀 선제적 대응이 늦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들고요. 아직도 우리 수기 검침 건수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또 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좀 불편도 좀 가중을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와서 수기로 검침을 하다 보면 우리 그 누진 구간이 좀 지나다 보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검침의 그 기간에 따라서 누진세가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우리 무선 검침 단말기 우리 PDA 근거리하고 인터넷 원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단말기 근거리로 가서 검침을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PDA는 감축하고 있고요. 네, 그 당연히. 이제 원거리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뜨는 거는 그걸 원거리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DA 근거리는 지금 감축하는 추세고 인터넷 원거리로 하는 거를 우리가 지향한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게 좀 뭐 물론 예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평택의 위상의 도시인 만큼 빨리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원거리에 대한 검침 단말기를 좀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2030년까지 무상 검침률 80% 목표는 PDA를 뺀 나머지 검침기를 말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2029년 되면 PDA가 이제 거의 교체가 되고요. 30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해서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많은 어려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거 주민 편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니까 최대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규 정수장 건립 추진이 있잖아요. 건립 추진은 뭐 당연히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송탄 정수장 가동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독곡 배수지가 수압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가압장으로 저희가 2년간은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거를 활용을 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고 그거에 네. 대한 구체적인 좀 마련은 아직 못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일단은 가압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빠르게 대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용역도 줘서 가동 중지가 발생했을 때 좀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좀 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님 저기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보면 24페이지 우리 진이 뭐 이제 지역구를 뭐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진위 서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대부분 이게 부분 교체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보수가 좀 많은 거예요. 거의 그 박스가 있고 이제 원형관이 있는데요. 그 비율에마다 좀 틀립니다. 그 길이하고 그 네네. 보수라든지 교체 내용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출에다가 실은 물어봐야 되는 사항도 있긴 한데 우리 하숙관님 이제 우리 송탄시장에 있는 그 우수관 문제 예.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아, 이번 비에 제가 확인은 좀 못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그 오접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요. 관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송출해서 그 오접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로 조사했을 때 원인은 이번에는 확실히 나온 거예요. 예, 두 군데가 이제 그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 이제 정비를 해서 일단 두 군데는 정비를 했는데 이제 비 올 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상인분들이 좀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네네. 또 좀 신뢰를 안 갖고 있어. 아, 왜냐면 예. 맨 처음에 이쪽 부분이라 그랬다가 이쪽 부분에다 원인을 잘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확실히 원인을 찾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우리 송출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순 의원입니다. 아까 김승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하수소에 대한 거는 뭐 시민의 핏줄과도 같다 그러셨는데 정말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거나 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 이제 아까 김승겸 의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뭐 3회 이상 체납자는 거의 없고 99% 정도 체납은 다 체납액이 연말이 되면 다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특별 체납 징수 기간 동안에는 혹시 뭐 거기에 대한 메리트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냥 정해져 갖고 그 특별히 계속 징수액을 집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혹시 여기 특별 징수 기간에는 뭐 집행부에서 그 징수를 특별히 더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뭔가를 메리트를 줘서 많은 세액을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세액을 많이 납부할수록 이제 빨리 어떤 메리트를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 고액 체납자나 상습 체납 그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때 단속 예, 기간은 그때 집중적으로 그 독려하고. 기간에는 더 독려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그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에서 뭐 연 3년간 뭐 8%에서 12% 하수 또는 20%간 단기 인상별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이제 거의 뭐 인상 요금 현실화도 이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고액 체납자들이나 특별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저희 전체적으로는 이제 불만은 없고요. 3개년으로 저희가 나눠서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이해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징수액이 거의 1% 안팎 1% 미만으로 연말에 가면 해소가 되니까 그거는 또 열심히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그 노강 교체가 2월달 업무보고 때보다 좀 늘어난 건가요? 요거는 실적 그 5월 달까지 한 실적이고요. 올해 총 계획한 양은 21.3kg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3kg까지는 다 달성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 확인제가 121건이에요. 이건 완료를 하셨다는데 수질 검사를 원하는 곳만 121곳이네요. 네, 오늘 5월 31일 기준으로 121건을 처리한 거고요. 1년 평균 보면은 250건에서 280건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대처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저희가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수질이 안 좋게 되면은 저희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녹슨 상수도 개량 사업 지원을 홍보를 하고 관을 좀 교체하는 거를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 내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문제 설명하고 외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문제는 본인들이 다 정비를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 사업 형태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형태로요. 예, 예. 아 그리고 여기 저수압 지역 급수 체계 개선 이게 있는데 수압이 특별히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주시나요? 아 저희가 보면은 이게 뭐 물은 뭐 생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나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한 3일 정도 수압기를 걸어가지고 평균 수압을 좀 잽니다. 그래서 1.5라는 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개선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1.5라고 하면 한 3층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압입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서 강구를 해서 그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4-5건 정도 들어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건은 다 이것도 그 만약에 그 설치를 하신다면은 그건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아, 요거는 아닙니다. 그 아니죠? 자부담은 대상 아닙니다. 자부담 대상이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의 저기 공공시설 하수관리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제 아까 이관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기 여기에는 이제 6개의 하수관 공사 오수관로 뭐 배수 시설 이게 있는데 이거 이 지역 말고도 해야 할 지역이 좀 있죠? 예, 많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혹시 뭐 아까도 김승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뭐 민원이 오거나 그런 거는 그냥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 하수관로 분류식은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뭐 농어촌 정비 시설이니까 그 도심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나 다 편리하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다른 의원님들이 뭐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체납에 대한 부분을 아까 그 과장님이 연말 가서 한 1% 정도 징수를 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5년간 평균을 내보면 네. 24년도에는 98.6% 정도 되고요. 23년에는 99.9%, 22년도도 99.9%, 21년도 99.9%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징수율을 99.9%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1% 정도밖에 체납액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김승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특별 징수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 요 징수율을 연말에 높이기 위해서 네, 기존에 이제 고액 체납자나 네, 그다음에 이제 상습 기피자나 네. 이렇게 이제 체납 횟수가 뭐 7회 이상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거나 체납 기피자나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이제 동료를 하고 납부 독촉을 해서 연말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3번을 나눠서 특별 징수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체납 관련해서 단수 조치는 몇 회 정도나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수하는 거는 없고요. 네. 그게 이제 징수를 위해서 당수 예고나 경고나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씩 또 납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을 끊거나 이런 거는 이제 영원히 끊거나 폐전 신청이 안 하면 경고 조치로 많이 하고 한두 번 이게 한 달 정도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경고성으로 많이 합니다. 그 지난 2024년도 상수도 손익이 7억 7,100만 원이고 하수도 손익이 마이너스 509억 3천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하수도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손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상수도는 3년 차 해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금 현실화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하수도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1개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3년 차 올리면 일정 수준 저희가 이제 인상폭이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나는 그 감가상각비라고 시설물에 있는 뭐 건축물이나 기계 장치 이런 거에 대한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적자가 많은데, 단기 순이익은 적자인데 저희가 예산이 수입만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하수도나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그 국비 지원금 연간 받아오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예, 저희가 상하수도 합쳐서 9.8% 정도 되고요. 도비는 한 6% 정도 됩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국도비는 300억 약 정도, 300억 정도 300억 됩니다. 정도 두 개 되고, 합쳐서 연간. 네, 거의 국비고요. 290억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 도비 1억 10억 정도 됩니다. 그 뭐 그 이상의 예산을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거의 없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관로 아까 관거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국책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7,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뒤쪽에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아직 국도비를 못 따온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 담당자가 환경부 계속 올라가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11호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국도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용인 그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평택호를 국가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협약을 한 거죠. 네, 지정이 됐죠 얼마 전에. 네네. 평택구 중점 네. 저수지 관리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제 몇 년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될 거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올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로 올리면 환경부에서 이제 확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협약서에 대한 그 협약서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브레시티 지구 내에 우리가 아주대병원을 뭐 유치하는 관계라든지 카이스트 대회를 유치하는 관계다. 이게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전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는 있어요. 협약서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팀이 없다. 평택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하는 조건으로다가 국가하고 도하고 어떤 협약 관계 맺은 거를 우리 상하수 사업소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협약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협약이 아니라 지금 이미 확정이 돼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팀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국에서. 아, 우리 평택시 환경국에서 네네. 중점 별도로 그 평택호도 별도로 팀이 있다. 네,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TF 구성에서 저희도 들어가 있고 관련 부서 다 들어가서 사업을 지금 사업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초인 처리 시설 이런 부분이 하수 그러니까는 뭐 지금 뭐 통북천이라든지 뭐 도일천이라든지 뭐 진이천이라든지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환경부에서 책임지고 뭐 어떤 그 협약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겠지만은 우리 상하수 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을 계속해서 평택시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되고 있어요, 하숙과장님? 하천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해마다 몇백억씩 계속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좀 우리 평택시에서 좀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기존에는 그 계량기라고 그러죠. 상수도 계량기. 상수도 계량기가 이 지하에 이렇게 매장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 매놀 박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나요? 예. 네, 맞죠. 그 주변에 개발 행위로 인해서 농지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잡동지나 농지나 이런 개발 행위를 위해서 복토를 하다 보니까 높이가 올라가요. 도로보다 올라가.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시설이 기존에 평상시에는 개발하기 전까지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계량기 박스가 물에 잠기고 이런 이런 관계가 없었는데 그 이웃 토지에서 개발하기 하고 나서는 복토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거든요. 도로가. 그러다 보면 거기가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기존 먼저 설치한 그 이웃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자비로 알아서 그거를 개선을 해라 이렇게 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그 모곡동 그 하숙과장님 모곡동이죠. 그거는 하숙과장님 잘 처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뭐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이웃 분쟁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인 제공. 그 원인 제공자한테 그 시설비 부담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내줄 때 주변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물론 이제 건축허가과에서도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상하수 사업소나 도로관리과나 건축허가과나 서로 업무 분야가 매칭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웃집이 뭐 주택이나 창고를 짓는데 내가 기존에 쓰던 계량기가 물에 잠기고 있어. 내가 그거를 내 비용으로 하라고 그 관련 과에서 얘기를 하면은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그 좀 체크를 해서 이웃 분쟁이 생기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그런 관리 체제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셔갖고 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85명, 2명이 부족하네요. 네, 현원이? 그렇습니다. 충원 계획은 뭐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정원도 한 명을 더 늘려서 내일 모레 뭐 인사가 나면 얼마 정도 보충될지 모르지만 더 늘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는 이제 공무직 분도 34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잘 뭐 공무직 분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와 또 협조 같은 게 잘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임기제도 2분 계세요. 근데 일반 임기제하고 시간 선택제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좀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신가요? 일반 임기제 한 분은 요금팀에서 그 체납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이분은 이제 예전에 은행에서 계셨던 분 복무하셔가지고 채용이 된 거고요. 그 나머지 시간 선택제 한 분은 계량기 팀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는 이제 뭐 행정직도 계시고 시설직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 수도나 하수도 관련된 그 특별한 그 직종이 따로 있어요? 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직들이 많이 가고 그 일반 수도 건설하는 데는 토목직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또 그 팀마다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이 좀 전문직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그 자리를 전문직으로 지정을 하고 전문직으로 지정된 자리에 응모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근무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가점이나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질 같은 걸 전공했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은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정수 운영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을 보유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정수장은 꼭 3명 정도는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수도과 같은 경우는 관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직원한테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점점 전문화 영역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몇 개 분류로 해서 이렇게 인사 채용이나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시대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각각 분야들이 워낙 전문성들이 뭐 필요로 한 부분이니까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사 채용할 때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좀 고도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들은 좀 그런 좀 인원이 채용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요. 뭐 상하수도 재단 건설성이나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잘 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기를 말씀을 드리고, 수도 계량기 무선 건침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에는 이제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선 검침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무선 검침이 아니라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시죠? 몇 예. 분이나 되세요? 3 검침하시는 분 한 30분 되시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제 이런 검침률에 따라서 그 이분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선 검침률을 뭐 목표로 하는 것도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꼭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무선 검침을 하면 그 도시가 뭐 스마트해지는 건지 뭐 한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속에서 우리가 고용 부분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재배치라든가 뭐 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이 고용 불안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00% 된 데가 오산시하고 하남시가 이미 100%가 돼 있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12로 중간에서 조금 윗부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잘 돼 있는 부서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이제 벤치마킹 할 계획이고요.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인력 자원 감축이라든지 언제부터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80% 이상이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어디로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고 그분들도 또 그분들의 의사들이 있는 거니까 의원들도 잘 그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수도 시설 뭐 여러 가지 또 사업 계획들도 잘 갖고 계신데 24년도에는 그러면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약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200억, 220억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늘 항상 저기 제기되고 있고 항상 뭐 어려운 사업이긴 한데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하여튼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추진 계획 뒤에 보면 안중 2블록 가압장 설치나 이렇게 가압장 설치가 있잖아요. 예, 2블록은 뭐 가압장 설치를 해야 되는 뭐 추진 거기는 지금 설치를 지금 완료를 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송담 지구나 이런 지구가 좀 높거든요. 그 안중 배수지와 거의 같은 레벨 수위라 저희가 계속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문제는 다 해소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저도 한번 민원 중에 이제 고덕 신도시도 일부 그 이제 뭐 3층 뭐 이런데 물이 잘 안 올라왔을 때 이제 그때 이 답변이 뭐냐면 기준치가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게 아니라 좀 그랬을 때 좀 고민은 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건물에 가압 펌프를 이제 설치하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 그 기준만 맞으면 그냥 뭐 각각 건물에 다 가압장 설치해서 알아서 하든지 이게 또 공공이 그렇게 정책을 피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고층 건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를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가 좀 설치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리면 고덕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때도 아마 뭐 기준이라는 건 1.5지만은 사실은 고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쪼개기 그 내부 관로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 도면을 다 검토를 하고요. 설계 도면상에 관로가 작고 그러면 저희가 관로를 확대하라고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 건축에 그런 악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신규 정수장 건립 추진인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설계 용역을 9월 달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예산을 일단 확보할 겁니다. 실질적인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게 대략 지금 뭐 동청리 일원이라고만 돼 있는데 예. 뭐 위치가 정확히 정해졌어요? 저희 기본 계획을 하면서 최적의 위치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게 대략 필요한 이 정도의 15만 톤을 일 처리하려면 부지 면적은 좀 어느 정도 예상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실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3만에서 한 3만 4천 정도 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 예. 그럼 한 10만 제곱미터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규모로 정수장을 설치해 본 적이 없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먼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게 우리가 뭐 그 진위 정수장하고 유천 정수장인데 이거에 거의 뭐
7배, 6배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규모가. 규모는 10배고요. 10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유사한 그 정수장을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갔는지 전반적으로도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용수가 오는 건 공업 용수가 오는 거고 예. 공업 용수를 생활 용수로 정수해서 우리 저기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계획 잘 잡으시겠지만 하여튼 그 규모나도 그렇고 이게 그 또 공급되는 곳도 굉장히 많은 거니까 예, 예. 이 정수장 건립에 이게 또 계획이 되고 사업이 착공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문제 대표적인 뭐 그게 지금 정수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지금 고덕 하수종말 처리장도 우리가 한 건 물론 아니지만 어찌됐든 협의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문제가 돼서 뭐 공사 다시 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정확히 좀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 설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비나 이런 것들도 적절한 부분들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정수장을 건립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이 정도 되면 뭐 정수장이라 하더라도 좀 이 주변 주민들의 그 편의 시설도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또 가능한 부분이 어딘지 또 주변 그 주민들하고의 좀 협의도 확정이 돼갖고 나중에 뭐 고시가 되고 지금은 어디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안을 지킬 건 지키되 확정이 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배수지 공사가 쭉 추진하고 있고 건설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의 추이로 봤을 때 이거면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계획되고 있는 도곡 배수지 외에 향후에도 배수지는 어느 정도가 건립이 돼야 된다 이런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단 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에 지금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지제 컴팩트 시티 있잖아요.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7원 배수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건. 질원 배수지. 예, 예. 그럼 안중 역세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로 하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아니면 그건 아직 안 잡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검토가 사항이에요. 필요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 뭐 시설 확충 가지고 뭐 지금 아까 그 하수과에서 그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네. 뭐 그래서 지금 30억 중에서 24억 받아서 예.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뭐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 지금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이 하수처리 제2용수 이거는 배관망만 까는데 사업비가 225억 들어가는 거예요? 배관망도 깔고 펌프 시설도 설치하는 겁니다. 가압장도요. 가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묻는 토지는 보상을 합니까? 기존 도로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그럼 매설을 하는 거고 점용 허가 받아서 매설해 주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 기여를 받는 건 없어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요.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처리수 이용한 재이용수에 대해서 네네. 좀 고민은 된다. 이거 구체적인 사업비 세부 내역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진 어연 처리 분고 나 어찌됐든 미반영된 거 내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좀 분발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끝으로 이게 이제 현안이 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7월 6일 날 이게 뭐 지금 우리가 하수관 거 정비를 할 때 사람이 직접 하수관, 그러니까 차집관로나 하수관로에 사람이 들어가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소형 파이프나 이런 데는 안 될 거잖아요. 사람 실제 그 7월 6일 날 그 인천에서 사고 난 났죠. 건, 예. 예. 이제 거기 차직갈로인데 그게 아마 그 공사를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요. 뭐 GIS 업체에서 뭘 조사를 하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직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네네. 구축 용역이라 그 용역 사업에 하청받아서 네.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게 가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명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그 상수도 대형 상수도 뭐 터졌을 때 대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특히 난 이런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좀 대비책이나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좀 점검하고 평택시에서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물론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평택시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저기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맨홀 사고나 가스에 의한 그런 사고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각별히 유념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대책이 있는지도 좀 고민하면서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이게 참 일하시는 분들 저기 그 유족들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저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하수 악취를 차단하는 장치가 돼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광거 정비 사업 할 때 오수바지 자체가 이게 그 악취 방지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는 22년도부터 의무화돼 있는데 이게 그때부터 설치하는 건 의무화돼 있는데 기존 거는 그 비율이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뭐 24년도 대략 통계가 한 뭐 6, 7%대인데 우리 평택시 현황도 이거 가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현황은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추락 방지용은 저희가 지금 보도 구간부터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추진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조사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제 제가 결정된 건 아닌데 아마 국비도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내용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요새는 그 이런 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극한 호우나 이런 게 이제 호수 역류한다면 맨홀 뚜껑이 위로 솟구치고 유실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안 보이니까 흙탕물이고 이러면 거기 빠져서 그런 사고도 있고 또는 그 상판이 잘못돼 갖고 빠져서 다치거나 크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책도 잘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전 관련한 내용들 좀 미비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뭐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파악이 안 됐다는 내용들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하셔갖고 향후에 보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